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함수의 극한을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정의한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한 데 이어가지고 함수의 극한이 갖고 있는 성질들,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방법으로 사칙 연산이 있었죠. 사칙 연산과 함수의 극한과의 관계, 그리고 부등호와의 관계 이런 것을 스키즈 시어럼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상가함수의 극한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잠깐 하고서 이번 시간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가 a를 포함하는 어떤 오픈 인터벌 상에 정의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가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면은 이 함수 f는 x 이퀄 마이너스 1을 잡아준다면 fx 이퀄 x 플러스 1분의 1이라면은 한번 적어볼까요? fx가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면 이 함수는 a를 특별히 마이너스 1로 잡아준다면 a 이퀄 마이너스 1에서 는 정의가 안 되어 있지만 마이너스 1을 포함하는 어떤 오픈 인터벌 상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점에서는 비록 정의가 안 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핵심은 이겁니다. x가 a에 가까이 갈 때 함수 fx의 극한값이 l이라는 것은 임의로 주어진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엡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폴 기호가 앞에 나오면은 엡실론이 고정이 된다고 해서 적어도 이때 엡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이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아래의 이 조건을 만족한다 간로했는 부분 즉 x-a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적다면은 그러면 fx하고 l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적다는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델타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델타는 일반적으로 이 엡실론의 값이 달라지면은 이 델타의 값도 달라집니다. 보통의 경우 엡실론이 점점 작아지면은 델타의 값도 작아진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엡실론과 델타는 특별한 말이 더라도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양수, 뭐 한 100만 분의 1 정도로 상당히 작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x와 a의 차이가 아주 작은 수 델타보다 더 적으니까 x와 a의 차이가 아주 작다면은 작고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가 a하고 같지는 않지만 x가 a에 아주 가까운 값이라면은 fx하고 l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적다. 엡실론이 0에 아주 가까운 값이니까 fx하고 l의 차이가 또한 아주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극한에 대해서는 x가 a 플러스라고 밑에 이렇게 기호가 바뀌어버리면 x가 a보다 크다는 걸 가정합니다. 그래서 x가 a보다 크다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x-a의 절대값이 x-a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x가 a보다 크다면 x-a는 항상 양수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반대로 자악한을 생각한다면 x가 a보다 적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x-a의 절대값은 a-x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엡실론과 델타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프, 식으로 항상 함수로 볼 때는 식과 그래프 두 개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프의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위의 조건에서 그죠? x-a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적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y fx의 함수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x가 a-델타하고 a 플러스 델타 사이에 어떠한 a하고 이 관계가 좀 안 맞다 그죠? a-델타하고 a 플러스 델타 사이의 값일 때 fx의 값이 l-엡실론과 l 플러스 엡실론 사이에 있다는 거. y 이퀄 l-엡실론, y 이퀄 l 플러스 엡실론과 y 이퀄 fx가 만나는 점을 이렇게 찍고 그죠? 이 사이를 가지고 이렇게 선으로 빨간 선으로 표시를 한다면 그죠? x 이퀄 a-델타하고 x 이퀄 a 플러스 델타로부터 연결해서 얻어지는 이러한 선을 노란 선이라고 한다면 이 노란 선이 빨간 선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이것이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가 a-델타하고 a 플러스 델타 사이에 어떠한 점을 잡더라도 그 값이 반드시 fx가 l-엡실론과 l 플러스 엡실론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그려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노란 선이 빨간 선 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엡실론의 값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면 빨간 선의 크기가 줄어들죠. 빨간 선의 크기가 줄어들면 노란 선이 빨간 선 안에 포함되려면 노란 선의 크기도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델타의 값도 엡실론이 작아지면 델타의 값도 작아진다는 것을 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명제에서 엡실론과 델타
이 엡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엡실론이 사실 큰 값일 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엡실론이 아주 0에 가까운 작은 값일 때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때 엡실론은 그냥 양수라고 적혀져 있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양수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폴 기호하고 폴 기호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진다는 거 이거 한번 1번, 2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1번과 2번은 차이가 있는데 엡실론이 먼저 주어졌던 폴 기호가 앞에 놓으면 고정이 된다. 그다음에 폴 기호가 뒤에 놓으면 폴 기호가 이 앞에 놓느냐 뒤에 놓느냐에 따라서 앞에는 1번은 엡실론이 먼저 고정되어 있고 양수로서 아무거나 하나 주어졌다. 예를 들어서 엡실론이 5라는 숫자로 고정이 되어 있다면 양수 x가 존재해서 x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게 되는 거. 엡실론이 5라면 x를 뭐 예를 들어서 2로 잡아줄 수도 있다. 그죠? 이런 게 항상 있기 때문에 1번은 항상 참여해요. 그에 비해서 2번은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양수 x가 먼저 앞에 놓으면 먼저 고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가 5라는 숫자로 x를 10이라고 고정합시다. x가 10이라는 숫자 양수를 하나 갖고 오면 10의 절대값보다 항상 엡실론이 더 크게 되는 어떠한 양수 엡실론보다에 대해서도 이 조건을 만족하느냐 하면 안 되죠. 그죠? 사실 x를 10으로 잡아줘 버리면 엡실론을 뭐 예를 들어서 1로 잡아줘 보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항상 참이지만 2번은 거짓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폴 기호하고 데알리 거지스트 이런 기호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우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엡실론 델타 논법을 여러분들이 항상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어떤 극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 데피니션이. 그래서 이 데피니션은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반드시 기억해주고 특히 이제 어떤 증명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대부분이 이 데피니션을 사용해요. 극한의 데피니션을 사용해야 풀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중간고사 치면은 아마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데피니션을 반드시 써야만 풀리는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선생님 볼 때 한 70% 이상입니다. 매우 큽니다. 어쨌든 엡실론 델타 논법을 이렇게 배웠고 어제 잠깐 복습을 했었죠. 엡실론 델타 논법을 이용해서 지난번에 극한값의 fx를 4x-5로 잡아줬을 때 이 fx의 x 이퀄 3에서 극한값이 7이라는 것을 보여봐라 이렇게 됐을 때 데피니션을 한번 적으면 이렇게 된다고죠. 원래 find 대신에 exist가 들어가 있다고죠. exist 임의로 주어진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 exist나 find나 거의 비슷한 것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찾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하고 요것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두 개를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비슷비슷해야 연결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싱 델타 단계에서는 1번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증명할 때는 2번 형태로 2번 방향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것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해주는데 실제 증명에서는 그 게싱 단계에서는 1번 거꾸로 fx-7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다를 가지고 이 모양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7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다는 것은 그것을 이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x에 대한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바꿔 넣어주면은 이 식하고 모양이 좀 더 바꿔졌고 또 다시 이것을 사로 뽑아내고 양변을 사로 나눠주면 이 식하고 아주 모양이 비슷해졌다고죠. 그래서 아마 이 비교해 보니까 델타 자리에 4분의 엡실론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게싱 델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정말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1번 과정이 아니라 게싱할 때는 1번 과정이었지만 베리피케이션에서는 2번 과정을 거칩니다. 2번 과정을 통해서 한번 베리파이 해보겠습니다. 임의로 주어진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테이크는 exist하고 같게 봐준다고 선생님이 어제도 이야기를 했었죠. exist하고 거의 같은 말로 봐줍니다. 임의로 주어진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양수 델타를 4분의 엡실론으로 잡아주면은 이 조건 하에서 x-3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적다는 조건 하에서 0보다 큰 하는 사실 이 문제 푸는데 안 쓰입니다. fx-7의 절대값은 4x-3의 절대치가 되어가지고 이거는 4델타인 델타가 4분의 엡실론이니까 엡실론보다 적다 이렇게 돼서 함수의 극한의 정의에 필요한 부분이 테이크는 exist하고 같고 델타를 양수로 잡아주고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fx-7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 방금 빨갛게 표시한 부분 이 부분이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1차 함수에 대한 극한값의 증명은 비교적 좀 쉬워요. 그런데 사실 이 식이요, 이 함수가 4x-5라는 1차식이 아니라 2차식, 3차식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은 이 엡실론 델타 논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복습을 해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x가 x제곱 더하기 x가 될 때 x가 2에 가까이 가면 fx의 극한값이 6이 된다.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2,6을 지나죠. 그죠? 그래서 x가 2에 가까이 갈 때 극한값도 그래프 그려보면 2,6을 지나기 때문에 6에 가까이 가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면 사실 아주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을 어떻게 할지 하나씩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텝 1에서는 그죠? 게싱 델타라고 해서 엡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극한의 조건을 이 갈로 해놓은 부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exist나 find나 take나 그 세 개는 동일한 말로 거의 비슷한 말로 보면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어쨌든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연결하기 위해서 좀 전에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식을 왼쪽 모양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왼쪽 식을 오른쪽 모양으로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게싱 델타 할 때는 1번 모양, 위의 모양, 오른쪽 식을 왼쪽 식 모양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fx-6의 복잡한 식을 단순한 식으로 만드는 것이 좋죠. 그래서 fx-6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다는 것을 이거하고 모양이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fx-6은 x제곱 더하기 x-6이 되는데 x제곱 플러스 x-6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다는 보다는 이 식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통일성을 갖고 있죠. 요거하고 모양을 비슷하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수학에서는 계산의 기본은 단순화되는 것, 단순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통일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통일성, 그 다음에 거리를 좁혀나가는 것, 두 개를 연결해야 되면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내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자전거가 저 멀리요 서울에 있다. 아니면 뭐 저쪽에 뭐 롯데백화점에 있다. 이러면 좀 사용하기가 불편하겠죠. 내 가까이 있을 때 거리를 좁혀 나갈 때 가까이 있는 내가 항상 급할 때 그죠. 친구의 도움도 바로 옆에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기 쉬운 것이지 뭐 미국에 놀러가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좁혀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방해꾼이 있어요. x-2의 절대값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절대값이 엡실론 x 플러스 3의 절대값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뭐 전쟁에서 적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x 플러스 3을 없애기 위해서는 x 플러스 3의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는 x 플러스 3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값을 알면 가장 좋겠지만 잘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대충의 범위라도 알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절대값의 범위를 알면 이 문제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의 값에 한번 시험 삼아서 델타의 값에 좀 쉬운 숫자 1을 대입을 한번 해봅니다. 숫자 중에서 제일 쉬운 숫자가 뭐 있습니까? 숫자 중에서 실수는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제일 쉬운 숫자 하나만 고르라면 0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델타는 양수라고 있기 때문에 0을 잡을 수는 없어요.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그래서 0이 아닌 수 중에서 제일 단순한 숫자가 1이죠. 그래서 1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재수 없이 1을 해보내니까 답이 안 나오면 1보다 더 적은 수를 잡아줘야 돼요. 델타는 일반적으로 작은 수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 현재는 델타를 1로 잡아주면 운이 좋게 답이 나와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델타 자리에 1이 들어가면 뭔가 막 논리가 꼬여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1이 아닌 1보다 더 적은 숫자를 자꾸 잡아나가다 보면 일반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참고해주기 바라고. 그래서 x 델타 자리에 1이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x-2의 절대값이 1보다 적다 하면 이걸 없애주려면 이거의 범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범위 x 플러스 3의 절대값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x 플러스 3의 범위를 알면 되겠고 x 플러스 3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x의 범위를 알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x가 x-2가 -1과 1 사이라는 데서 x가 1과 3 사이의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양변에 3을 대주면 x 플러스 3이 4와 6 사이의 숫자가 돼서 x 플러스 3의 절대값이
6보다 항상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트 1번과 노트 2번을 종합해 보면은 만약 x-2의 절대값이 1과 6분의 엡실론의 최소값보다 적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x-2의 절대값은 자동으로 1보다 더 적고 and 동시에 x-2의 절대값은 6분의 엡실론보다도 적게 된다고죠. 동시에 만족합니다. 그죠? 이것을 두 가지 조건은 x-2의 절대값이 1보다 적다는 조건으로부터 x 플러스 3의 절대값은 앞에 노트 2에 의해서 6보다 적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줘 버리면은 엡실론보다 적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이 6이 되니까 요 6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x-2의 절대값이 6분의 엡실론보다 적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6분의 엡실론이라는 것은 요 곱해서 엡실론보다 적게 하기 위해서 6분의 엡실론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fx-6의 절대값은 엡실론보다 적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보면은 1번 1차 함수일 때보다 좀 더 복잡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죠? 실제로 이제 2차 함수에 대한 엡실론 델타 논법은 1차 함수에 대한 엡실론 델타 논법보다 좀 더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싱을 했고 이 게싱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게 스텝 2입니다. 스텝 2에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임의로 주어진 양수 엡실론에 대해 가지고 델타를 1과 6분의 엡실론의 최소값으로 잡아주면 1도 양수고 6분의 엡실론도 양수이니까 둘 중에 두 개의 최소값인 미니멈도 항상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x-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적다 하면은 x가 델타를 1로 잡아주고 또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것도 만족한다고 하죠. x-의 절대값이 6분의 엡실론보다 적다는 것도 동시에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으로부터 x 플러스 3의 절대값은 6보다 적고 또 위의 조건은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은 and 기호로 이렇게 적죠. 집합론 기억납니까? 여기가 and입니다. 이것이 6분의 엡실론보다 적게 된다. x 플러스 3의 절대값은 6보다 적고 x-2의 절대값은 6분의 엡실론보다 적으니까 fx-6의 절대값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데 두 개로 곱해주면 엡실론보다 적다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리피케이션이 정말 완전하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데피니션이 맞느냐? 임의로 주어진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take는 exist와 거의 같은 의미로 본다고 했었죠. 그죠? 양의 델타를 잡아가지고 x-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적다 하면은 fx-6의 절대값이 네모 부분이 엡실론 델타 논법의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엡실론 델타 논법의 임의로 주어진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exist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x-a의 절대, a를 2로 보면 되겠습니다. x-2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적다 하면은 그러면은 fx-6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다. 이러한 네모 부분을 보면은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엡실론 델타 문법에 맞는 부분들이 맞게 다 서술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함수의 극한값을 엡실론 델타 문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1분 정도 좀 쉬었다가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앞에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정의했는데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적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함수 fx의 극한값이 L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었느냐 하면 임의로 주어진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such that 0보다 x-a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적다면 그러면 fx L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게
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변형해 가지고 x 극한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 f가 a를 포함하는 어떤 오픈 인터벌 상에 정의되어 있을 때 x가 a에 가까이 갈 때 함수 f의 극한값이 무한히 크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fx가 x분의 1의 절대값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x 절대값분의 1 또는 x 이러한 함수를 생각하면은 a를 0으로 잡아줬을 때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은 무한대가 되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이 된다 그죠? 이러한 형태가 돼가지고 x가 0에 점점 왼쪽에서 가까이 가든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든 관계없이 항상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요 데피니션을 적당히 변형해주면 됩니다. 요거하고 보면은 임의로 주어진 epsilon 그대로 써놓어도 되는데 요거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 m이라고 적었어요. 임의로 주어진 양수 m에 대해서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해가지고 0보다 x-a의 절대값이 크고 델타보다 적다면 fx가 m보다 크다. 요는 지난번에 요 분석할 때 epsilon의 값이 적어야 되는 이유를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비슷하게 이 정의에서는 그냥 m이라고 양수 m이라고 주어져 있지만은 사실 m은 아주 큰 수라 뭐 100만 이상 뭐 1000만 뭐 이런 상당히 큰 수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델타는 그냥 양수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0에 아주 가까운 양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x와 a의 차이가 0에 아주 가까운 수 델타보다 적으니까 x와 a의 차이가 아주 작다면 fx가 상당히 큰 수라고 가정한다면 fx가 상당히 큰 수보다 더 크다. 즉 fx가 상당히 큰 수가 된다. 이런 뜻이 되죠. 그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m은 아주 큰 수, 아주 큰 양수, 델타는 아주 작은 양수, 즉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x와 a의 차이가 아주 작다면 fx가 상당히 큰 수다. 이런 뜻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x가 a에 가까이 갈 때 함수 fx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것은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위에서 무한대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바뀌었다고 하죠. 양수, m이 양수라는 것이 n이 음수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의로 주어진 음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됐지만 이 음수 n은 사실은 아주 작은 숫자, 마이너스 뭐 1000만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처럼 아주 상당히 큰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이 조건 하에서 fx가 n보다 작다 이렇게 돼서 델타는 마찬가지로 1번과 마찬가지로 그냥 양수가 아니라 사실은 0에 아주 가까운 양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x와 a의 차이가 아주 작다면은 fx가 아주 작은 숫자 n보다 더 적다. 그래서 fx가 매우 작은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의 극한 정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fx의 극한값이 l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임의로 주어진 양수 epsilon에 대해서 exist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such that x가 델타보다 크다면 implies 기호를 하살표로 이렇게 적겠습니다. fx L의 절대값이 epsilon보다 적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비슷하게 뭐 이런 것도 정의를 할 수 있겠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fx의 극한값이 무한대다. 이건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까요? 임의로 주어진 양수 m에 대해서 exist 음수 델타가 존재해서 양수가 아니라 음수 델타가 존재해서 such that x가 델타보다 적다면 implies fx가 m보다 크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극한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 fx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무한대. 이것도 정의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하면 됩니까? 얘는 요 모양에서 요 데피니션에서 a 플러스이니까 x가 a보다 크다는 걸 가정했기 때문에 요 데피니션에서 절대값 기호만 없애주면 요 데피니션이 되겠습니다. 요거의 데피니션은 2번 데피니션 여기서 절대값을 없애주면 요 데피니션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을 자유자재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사칙 연산이 있었는데 사칙 연산과 함수의 극한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정리가 성립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라는 성질들이 보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보면
함수 fx의 극한값 x 이퀄 as의 극한값 as의 극한값은 C는 어떤 상수입니다. 이렇게 있는 건 C 곱하기 L을 해주면 되겠고 fx의 절대값에 대한 극한값도 L의 절대값 해주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계산해 주면 되는데 다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5번에서 분모 m이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수 fx, lm은 어떤 실수입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 실험할 때 극한값이 존재해야만 1, 2, 3, 4, 5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채점해 보면 꼭 이런 실수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1, 2, 3, 4, 5번 성질을 사용을 하면은 모르겠어요. 한국 고등학교에서는 답만 맞으면은 맞다고 해줄지 모르지 우리 학교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1, 2, 3, 4, 5번 중에 뭔가를 막 썼다 이래 돼 버리면 다른 거 다 안 보고 감점을 확 시켜버립니다. 크게 감점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쓸 때는 항상 이 극한값이 수렴한다, 존재한다는 거, fx의 극한값, gx의 극한값 둘 다가 존재할 때만 써먹을 수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나눗셈일 때는 분모의 극한값이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부분도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시험을 보고서 어떤 일부 학생 선생님이 면담을 해보면 일부 학생이 이 시기에 뭐 도대체 잉크 낭비하려고 적어놨나,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이런 느낌을 받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3번의 뜻을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이 의미하는 거, 뭐 더하기나 빼기나 비슷하기 때문에 더하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fx 더하기 gx에 대한 x 이퀄 as의 극한값이 l 플러스 m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건 뭐 당연하고 증명할 필요도 없는 것을 적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어떤 뜻의 차이가 있습니까? 함수 f하고 c가 먼저 주어졌을 때 왼쪽은 3번에서 fx하고 gx가 주어졌을 때 fx하고 gx를 먼저 합치고 난 다음에 극한을 생각하는 거, 리미트를 생각하는 것이 왼쪽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냐 하면 fx, gx의 각각의 극한을 먼저 생각하고 리미트를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왼쪽은 갈로가 순서를 의미하죠. fx하고 gx를 먼저 대해서 얻어진 새로운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생각하는 값이나 fx, gx의 각각의 극한값을 먼저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극한을 먼저 계산하고 난 다음에 두 개를 대해서 얻어지는 값이나 같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명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지금까지 배웠는 정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엡실론 델타 논법, 극한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일부는 증명이 좀 쉬워요. 그런데 일부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해보면은 1, 2, 3, 4번 중에서 뭐가 증명이 제일 어려울까요? 몇 번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번역 순서가 거의 난이도 순서하고 비례하죠, 그죠? 1번, 2번. 일반적으로 복잡해지면은 문제가 풀기가 어렵습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길게 적었는 게 복잡하죠, 그죠? 길게 적었는 것을 증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4번, 5번이 3번보다 증명이 어려운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더하기 빼기가 곱하기 나누기보다 일반적으로 항상 좀 쉽습니다. 곱하기 나누기가 더하기 빼기보다 어렵고 또 데피니션에 보면 어떻습니까? 극한의 정의에 보면은 빼기는 들어가 있어요. 엡실론 델타 논법에 맞죠? 요 빼기가 들어가 있어요. x-a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적고 fx-l의 절대값이 0보다 빼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빼기는 더하기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하고 관련되는 어떤 계산은 극한값이 문제가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런데 빼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곱하기나 나누기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일반적으로 증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4번, 5번을 여러분들을 보고 증명을 해보라고 하면은 뭐 증명을 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도 정말로 이 정도면은 100점짜리 답이다 할 수 있는 답을 10분 안에 내는 학생은 쌤 예상컨대 한 20%가 넘기가 어렵습니다. 4분, 5분의 풀이를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풀었다 이런 증명을 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기교를 하고 나면 대면 수업을 할 때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어럼은 이제 부등호
크기 항상 함수가 나오면은 실수를 공부할 때 항상 생성자하고 크기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함수에서 생성자와 크기 관계 지금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방법으로 사칙 연산이 있는데 사칙 연산하고 사실 절대값은 잘 쓰지는 않는데 좀 쓰이기 때문에 여기 적혀져 있을 뿐입니다. 합성하고 인버스에 대한 극한 이야기가 여기 안 나와 있다고죠. 왜 안 나와 있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도 안 적혀져 있는 이유는 약간 더 어렵기 때문에 안 적혀져 있는 걸 보니까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은 이제 부동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fx하고 gx가 크기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real a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를 포함하는 어떤 오픈 인터벌 상에서 그래서 항상 fx보다 gx가 크거나 같다는 것이 아니라 a의 근방에서만 a의 근처에서만 fx가 보다는 gx가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함수 y 콜 fx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되고 함수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점을 x 이퀄 a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러한 경우에 그죠? 이것을 fx, y 위에 거를 gx의 그래프라고 한 다음에 fx가 gx 잠깐 fx 점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위에 걸 fx, 밑에 걸 gx라고 생각한다면은 fx보다 gx가 리얼 A 근방에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 A를 포함하는 어떤 오픈 인터벌, 리얼 A라는 것은 A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오픈 인터벌 상에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A를 포함하는 작은 오픈 인터벌을 잡아서 이 범위 안에서만 이 부등식이 성립하면 됩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함수 f의 a에서의 극한과 gx의 a에서의 극한 값이 둘 다 모두 존재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둘 다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fx의 극한값하고 gx의 극한값을 비교해보면 fx의 극한값보다는 gx의 극한값이 크거나 같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증명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뭐 엡실론 델타 논법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위에 정리를 써주면 돼요. 위에 정리에서 3번 정리에서 이항을 해주면은 사실은 이 정리는 위에 3번하고 동시에 생각한다면 3번하고 동시에 생각한다면 fx가 0보다 뭐 이렇게 할까요? gx라고 합시다. fx를 0으로 잡아줘서 g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 지스트 리미트 gx라면은 g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은 리미트 g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하고 사실은 동치입니다. x가 뭐 a에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gx-fx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gx 자리에 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극한값이 둘 다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이 이 시어럼이 되겠고 증명은 엡실론 델타 논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 하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스키저 시어럼은 fx하고 hx, gx 사이의 부등호 관계가 이와 같이 성립한다는 조건 하에서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 양 끝에 있는 fx, gx의 극한값 모두가 L이 된다면 중간에 있는 hx의 a에서의 극한값도 또한 L이 된다는 것이 스키저 시어럼입니다. 이것도 사실 여기 안 적혀져 있지만 리얼 A가 되면 됩니다. 리얼 A. A의 근방에서만 이 부등호가 만족되면 됩니다. 자, 스키저 시어럼은 위의 시어럼을 이용해서 증명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위의 시어럼에 의한 코롤라리 이 위의 정리해서 자동으로 얻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안 되죠, 그죠? 왜 안 됩니까? 위에 거는 이 조건이 뭐냐면 fx, gx의 극한값이 모두 존재한다는 조건 하에서 부등호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h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만 있다면은 이게 증명이 쉬워요. 그런데 h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 위의 시어럼에 의해서 이 스키저 시어럼은 바로 이끌어져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키저 시어럼은 위의 시어럼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위의 시어럼에 의한 따름 정리, 코롤레리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겠고 자, 스키저 시어럼의 증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저 시어럼의 증명을 이 증명 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스키저 시어럼의 증명을 답을 안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증명을 하라고 하면은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형식을 못 갖춰가지고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키저 시어럼을 아마 여러분들 보고 선생님이 증명하라고 하면은 여기서 100점짜리 맞는 100점짜리 스키저 시어럼의 증명을 제시하는 학생은 선생님 볼 때 20%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한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은 30점 정도 전후에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제 이 문제의 조건이 있어요. 그죠? 두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fx, hx, gx 사이의 부동호 관계가 이와 같다는 거. 두 번째는 fx, gx의 극한 값이 l이라는 조건 하에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hx의 극한 값이 l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증명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하면 이 두 가지 조건에서 먼저 출발점을 이걸로 잡았습니다.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이걸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좀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사실 잘 피해나가면 문제를 피해나갈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학생들이 문제를 제대로 서술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증명을 자기가 어떤 부분에 실수했는지도 찾아내지도 못해요. 내 증명이 본인이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보면은 실수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엡실론 델타 논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그냥 한번 공부를 하는데 직진 형태가 아니라 되돌아가서 내가 공부했는 것이 정말 맞는지를 검토하고 그 이제 여러분들이 길이 좋으면 그냥 자동차가 아스팔트 길을 직진해서 앞으로 쫙 가면 될지 모르지만은 그죠? 우리가 돌이 가득한 어떤 길이 없는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그죠? 낭떠러지 같은 게 나왔는데 그죠? 나는 오롯이 직진을 하면서 앞으로 무조건 밀고 나가기만 하면 직진만 해버리면 낭떠러지 떨어지거나 아니면 절벽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계속 직진하겠다고 부딪혀버리면 자동차만 망가집니다. 그래서 직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엡실론 델타 논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 항상 내가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고쳐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하기 어려운 부분, 어렵다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최종 목표가 항상 중요해요. 보면 조건에서 시작하지 말고 이 목표에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풀어져 보면 임의로 주어진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정의에 의해서 이거 지스트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such that 0보다 hx 마이너스 0보다 x 잘못 적었다 그죠? 0보다 x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적다면은 그러면은 hx 마이너스 l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다. 이거 지울 수가 없네. x 마이너스 a입니다. x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적다 하면은 hx 마이너스 l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게 되는 델타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이거야 됩니다. 임의로 주어진 양수 엡실론 이게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게 레선 포올 기호하고 같게 봅니다. 이게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도 기초를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밑에 기초를 가지고 단단하게 다져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기초도 잘 만들어줘야 되고 기초 제일 밑에 아랫부분을 지반을 튼튼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난 다음에 기둥을 또한 잘 세워나가야 되겠죠. 그죠? 기둥과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거 지스트 델타 부분과 관련되는 게 이게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건물을 완성해서 제일 꼭대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hx-l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다는 거. 나무로 비교를 한다면 사과나무로 비교한다면 사과나무의 뿌리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사과나무의 주된 가지, 주 기둥 역할을 하는 기둥이 되는 가지가 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과 열매가 이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조건들은 비료나 햇빛처럼 이 나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활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출발을 하고 이 두 가지 조건들은 중간중간에 그죠? 나무가 성장하는데 비료라든가 농약을 쳐주는 것처럼 이것을 중간중간에 이 가정을 가지고 메꿔 나가는 거. 임의로 주어진 양수 엡실론하고 델타의 존재성 이걸 메꿔 나가고 델타의 존재성에서 이것을 메꿔 나가는 과정에서 이 도구를 활용을 한다는 게 전체적인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임의로 주어진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수 엡실론이 먼저 주어졌다는 가정하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은 두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개의 조건 중에서 이거하고 더 관계가 되는 건 뭡니까? 리미터 모양이 비슷한 게 위에 거죠. 그죠? 바로 위에 조건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fx의 극한값이 l이고 gx의 극한값도 l이라는 조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가 각각 존재하는데 이 델타가 f하고 함수가 달라지면 델타의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델타의 값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는 델타1, 하나는 델타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래는 데피니션에는 델타라고 적었지만 델타1이라 적었고
요거는 델타 2라고 적어놨는 이유가 요 델타하고 요 델타의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델타 1, 델타 2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fx-l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다는 것은 요거 1번식하고 수학에서 모양이 비슷한 걸 좋아한다고 했었죠. 요거는 절대값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요거하고 모양이 비슷하게 적어보면 fx가 L-엡실론과 L 플러스 엡실론보다 적다는 거. 그 다음에 gx-L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다는 것도 요거하고 모양이 좀 비슷하게 적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1, 델타 2 중에서 그죠? 델타의 값은 일반적으로 작은 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작게 잡아줘야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델타 1하고 델타 2 중에서 적은 값, 미니멈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1, 델타 2도 양수이기 때문에 델타 1, 델타 2의 최소값도 또한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 x-a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적다 하면 델타 1, 델타가 델타 1이나 델타 2의 최소값이니까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fx, gx 둘 다 보면 동시에 L-L과 엡실론과 L 플러스 엡실론 사이의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첫 번째 조건 fx하고 hx, gx의 부등호 관계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그래서 필요 없는 거 버립시다. fx가 L-엡실론보다 크고 L 플러스 엡실론보다 적다는 것은 fx에서는 필요가 없어서 버려버리고 fx는 L-엡실론보다 크고 그 다음에 gx는 L-엡실론보다 크다는 것은 쓸모가 없어서 버리겠습니다. gx가 L 플러스 엡실론보다 적다 이러한 관계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hx-L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fg를 없애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fg를 생략하고 보면은 fg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징검다리에 도를 놔주는 그래서 fx-gx를 이걸 없애더라도 요게 승파적으로 hx가 L-엡실론과 L 플러스 엡실론 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에 hx-L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그림을 그릴 때 더 전체적인 스케치 뼈대를 먼저 그려두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 스키저 시험의 증명에서도 뼈대가 되는 부분 선생님이 방금 이렇게 네모쳤는 부분이죠. 그죠? 이 네모쳤는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고 이 네모쳤는 부분 사이를 메꿔 넣기 위해서 네모쳤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세 개를 메꿔 넣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보강재,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큰 기둥이나 밑바탕 이걸 하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죠? 건물을 짓는다 하면 시멘트라든가 이런 걸로 보충을 해서 채워 넣어야 되겠죠. 조건을 활용해서 조건을 도구로서 활용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채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증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